어서오세요. 해외 경험 없이 토익 980점을 받은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취업과 이직을 위한 진짜 영어 실력이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7가지 기본 동사만 알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1분 이상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바로 이 책!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의 저자 에스텔 선생님과 함께할 이번 월간설은 인터뷰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무턱대고 어려운 단어나 표현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것? 그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팁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어려운 단어로 말하려고 하면 울렁거려요, 당연히. 대학생? 친구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는데 되게 뭐에 말 걸지? 이런 표정으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문장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단어만 쏙쏙 넣어서 쭉 말해볼 수가 있어요. 1분 동안 쭉 말해보고 이제 말해보고 나서 써봐도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녹음을 해봐요. 근데 그 이름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안 돼요? 말해도 돼요? 안 되나? 어서오세요.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저는 에스텔 잉글리시의 에스텔입니다. 우리 에스텔 선생님께서 영어 공부는 7개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만으로도 나의 의사표현을 최소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다가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셨을 때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무턱대고 어려운 단어나 표현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단어를 하나도 몰라서요. 단어를 외우고 나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단어책 같은 거에 막 언어민들 잘 안 쓰는 시험용 나오는 그런 단어들 막 외우고 이제 연상법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단어 암기 연상법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막 나쁜 건 아니지만 연상법의 그 연상은 기억이 나는데 막상 그 단어는 또 안 떠오른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문장 구조가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 있는 영어 공부.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늘 10문장 외우기, 내일 10문장 외우기 이렇게 그냥 양을 채우는 수업은 하다 금방 지치게 되거든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웠었어요. 근데 이게 100개가 열흘만 써도 1000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쌩쌩하게 돌아갈 때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살 이후,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또 예전에도 뭐 보캐블러리 맞아요. 막 2반 막 이런 거 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그게 정반대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외우는 것이 실제로 나의 영어 실력을 상승시키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은 미국에 가서 햄버거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애한테 말을 걸었잖아요. 근데 사실 말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말을 맞아요. 내가 영어를 잘해도. 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팁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단어로 말하려고 하면은 울렁거려요, 당연히. 지금 발음도 되게 어렵고 근데 쉬운 단어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울렁거리기는 하는데 일단 부딪혀 봐야 돼요. 일단 저는 이제 미국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되게 많이 걸어봤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막 친절하게 반갑게 대답을 해주진 않아요. 그 친구 전에 실은 제가 아침에 제가 대학교 내에 있는 어학당을 다녔었는데, 그 대학교 이제 오는 그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이제 딱 봤을 때도 대학생 친구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는데 막 되게 뭐에 말 걸지? 이런 표정으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되게 약간 상처받고 그러기도 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외국인 친구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실전으로 말을 걸어봤을 때 그 문장이 한 문장이 2문장 되고 2문장이 10문장 되고 10문장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첫 번째를 해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거나 그러면 가서 이제 물어봐요. Can I help you?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우위에 있는 입장이니까 뭔가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도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해외를 가기가 어려운 코시국이 됐잖아요. 맞아요. 코시국이 돼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해외를 갈 수도 없고 이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가 언젠간 끝날 거고 그 전에 이제 내가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써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도 예전에 했었던 방법인데요. 1분간 영어로 말해보는 걸 스스로 하는 거고 이거를 저는 예전에 셀프킹이라고 했었어요. 셀프킹. 네. 셀프 프리토킹 연습. 그게 그렇게 줄여지나요? 셀프킹. 셀프킹인데 이제 책 제목의 셀프킹은 조금 아니고 이제 1분 영어 말하기 이렇게 됐는데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문장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단어만 쏙쏙 넣어서 쭉 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 동안 쭉 말해보고 이제 말해보고 나서 써봐도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녹음을 해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버벅될 수도 있고 틀린 문장도 있겠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라고 궁금한 것들 있을 텐데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어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교정 어플 이런 것도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내가 1분 말하기 해본 거를 원어민한테 교정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닐까. 이 책이라면 이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 이 책, 넥서스에서 나온 이 책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그게 취지이긴 했었어요. 코로나 시대의 독학 영어 교재. 이 책으로 연습을 하시면 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말씀하신 문장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외국인이 교정을 해주는 뭐 앱도 있다고. 그게 네. 뭐 어떤 앱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안 돼요? 말해도 돼요? 안 되나? 많은 분들이 영어 교정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에디캣, 플리토 이런 어플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서로서로 다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제가 알려드려요. 이걸로 숙제하시라고. 저희도 그냥 셀프킹 숙제가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냥? 네네. 무료예요? 아니요, 유료예요. 알겠습니다. 유료죠, 돈 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혼자서 녹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근데 또 사실은 해외에 가는 것만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국내파가 해외에 가지 않아도 정말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해외에 살고 계신 이제 수강생분들이 해외에 사는데도 영어가 안 늘어서 너무 고민이다 하면서 역으로 이제 문의도 많이 주세요. 제가 놀란 게 호주나 필리핀처럼 또 미국도 그렇고 영어를 쓰는 나라에 살고 계신 분이 역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한테 영어를 배운다. 이걸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해외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해외 근무 우연히 하게 됐다. 영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오게 됐다. 이런 연락도 받고 그래서 실은 해외에 산다고 해서 영어가 무조건 느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영어 안 쓰려면 안 쓰고도 살 수 있다. 한국인들도 많고 한 지역에 살다 보면은 뭐 LA나 이런 데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영어 공부의 그 순서를 아는 것, 그 책에 맞춰서 내가 차근차근 기초를 쌓으면서 정말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문장으로 말해보고 1분간 말해보는 연습을 하고 이거는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뭐 이제 아까 앞에 영상 앞에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했지만 이제 사실은 출판사에서 책 광고를 받아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그냥 무작정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나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책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영어 공부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신 거고 그 내용이 정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하도 책 얘기하고 광고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너무 그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토익 980점 성적표를 나중에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좀 넣어주세요. 참고로. 정말 작게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제가 녹음을 했다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녹음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문장을 말하는 것 외에 또 발음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영어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소리 아니면 문장. 그래서 이 소리적인 측면은 내가 녹음을 해보고 직접 그걸 들어보면서 이제 좀 캐치를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거는 요즘에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단어 원어민들이 다 직접 녹음했어요. 기계음 아니고. 그래서 그 원어민 발음을 녹음해보고 내 발음을 녹음해보고 비교하면서 똑같이 최대한 따라해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이거 녹음한 거 들었을 때 진짜 제 발음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녹음기를 던졌었어요. 아,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런 제가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막 듣고 네, 맞아요. 뭐야?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발음이 별로지? 이러면서.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발음이 좋아진 거를 제가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낸 발음 이제 교정 방법 이런 거를 제가 가르쳤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교정이 되는 거를 제가 또 느껴서 녹음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요새 그리고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다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 음성 녹음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에는 막 거의 300개가 넘게 막 녹음이 되어 있고 그랬었어요. 하도 녹음을 예전에? 네, 하도 녹음을 막 해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영어가 결국은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해본 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해보면 소리 내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속으로 읽는 것보다 발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네, 내가 아는 단어도 이게 내가 아는 그 철자와 발음이 다르면 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들리고 하는 게 있어서 녹음해 보시길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래 뭐 쉬운 단어로 간단한 단어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쉬운 동사들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려면 7개 동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더 이제 할 수 있죠. 이걸로 그쵸. 시작해서 쉽고 재밌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설명해 주고 계신 게 7개의 동사들 말로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길게 네. 말하는 법도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파트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1에서 쉬운 동사 7개 표현 배우고 그거로 이제 문장 만드는 거 단문, 가장 쉬운 문장,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문장 만드는 걸 파트 1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장 구조가 원어민들이 1분간 쭉 말하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한 30% 정도가 단문이고요. 한 70% 정도가 길고 디테일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길고 디테일한 문장도 실은 단문에서 좀 길어지고 단문에서 좀 약간 양념이 쳐지고 그런 거 아니면 단문을 더하던가.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단문이 더해지고 그래서 단문을 배우면 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 2에서는 긴 문장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풍부하게 붙이면서 살을 붙이면서 말하는 거 연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파트 1, 2에서 연습한 거를 파트 3에서 실제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쭉 말해보는 연습을 하죠. 그러면 이 단문을 좀 더 길게 말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라식 수술 받다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라식 수술 받다? Get LASIK surgery. LASIK surgery. Get LASIK surgery. 그걸로 한번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1분간 이렇게 쭉 말해보겠다 하는 느낌으로 앞부분만 조금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네. 저는 대학생 때 좀 안경 쓰고 계시니까 대학생 때 라식 수술 했는데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 뭐 안경이든 그 뭐 콘택트 렌즈나 인공 눈물 이런 거 들고 다녔는데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어디서 라식 수술 해야 될지 궁금하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문장을 영어로. 이 문장을 영어로 네. 이게 쉽게 된다? 네네. 근데 되게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네, 표현들이죠. 친구한테도 나한테 물어봐. 어디서 라식 수술 받고 싶으면 나 그쵸, 했으니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일단 아까 라식 수술 받다가 get LASIK surgery 였었는데 라식 수술 받았어 그냥 과거로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got LASIK surgery.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거를 붙여서 네. 나 대학생 때 라식 수술 받았어 라고 할 때는 그냥 뒤에 전치사 in을 넣어서 in college라고 하면 돼요. 그게 하나의 좀 문장이에요. I got LASIK surgery in college. 그리고 약간 긴 문장을 내가 말해보고 싶다. 그 중간에 아까 했던 거 라식 수술 받은 다음에 뭐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그게 긴 거 같은데 긴 문장 어렵지 않고 그냥 두 문장을 붙여 말하는데 접속사 다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받은 후에
After I got LASIK surgery, 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I don't need to bring anything with me. 나와 함께 아무것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근데 다 들어보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는 I 없죠. don't need to bring anything with I me. don't need to bring 네, anything with me. with me. 네. 모르는 단어는 없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한 거, 긴 문장 말고 약간 조금 to나 ing 이런 거 붙여서 더 풍부하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술 받고 싶은지 궁금하면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런 말을 할 때 If you don't know where to get surgery, to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You can ask me.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모르는 단어 없었죠? 없죠. If you don't know where to get surgery, you can ask me. 이걸 쭉 붙여 말하면 I got LASIK surgery in college. I don't need to bring anything with me after I got surgery. If you don't know where to get LASIK surgery, you can ask me.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정말 물어보고 싶은 표정으로 하시네요. 네, 안경 쓰셔가지고 거기도 뒤에 또 살을 붙이면 이게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길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보시면서 뭐 저렇게 긴 문장 했다가 하나하나 사실 따져놓고 보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붙이느냐가 이제 고민되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책에 녹여주신 거고 사실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쉽게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울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어려운 단어를 한국어도 만약에 말을 해야 된다. 한국어 어려운 단어로 말해야 된다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뭐 3형식이니 5형식이니 네, 저는 아직도 그런 그걸 잘 것들. 모르겠고요. 성문 영어 모르겠어. 예. 성문 영어 쓰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문법 막 하면 너무 머리 아픈데 문법보단 여기서 얘기하는 문장 구조라는 걸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을 써서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 표현들이구나라는 문장 구조를 아시고 난 다음에 내용에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로 문장을 좀 늘려가면 충분히 영어를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아까 뭐 몇 가지 뭐 이제 발음을 좀 알아야 영어를 잘 들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영어 리스닝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꿀팁도 있나요? 리스닝이라는 게 실은 스피킹이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게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리스닝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요. 뭐 반대로도 말씀하시는데 실은 같이 성장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스피킹이라는 거는 영어식 문장 구조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는 거고요. 리스닝은 그 소리 발음을 듣고 문장 구조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실은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소리를 발음할 수 있으면 이 소리 발음이 되게 익숙하고요. 그렇죠. 문장 구조를 내가 지키면서 말할 수 있으면 원어민들이 말하는 그 문장 구조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일단 소리 듣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리스닝 꿀팁은 그냥 무작정 듣는 것보다 오히려 입을 이용해라. 입을 이용해서 귀를 뚫자. 저는 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입을 이용해서 귀를 뚫자.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떤 문장이 굉장히 잘 안 들려요. 아니면 어떤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미드를 봤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이제 미드의 한 문장을 뽑아서 이 문장을 똑같이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민이 말하는 그 속도 그대로 끝날 때 똑같이 끝나야 돼요. 저는 이걸 카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똑같이 일단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인토네이션이나 발음도 다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을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의미, 문장 구조에 따라서 머릿속에 해석이 똑같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죠. 네, 그거 어떻게 처음부터 다 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걸 한 문장을 계속 똑같이 내가 말을 하다 보면요. 저는 예전에 이제 CSI 미드에 네. 한 문장, 그러니까 그 문장이 너무 안 들려가지고 한 문장을 똑같이 카피하는데 정말 4, 5일이 걸렸어요. 하루 종일 그 똑같이 문장을 계속해서 말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내가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장도 잘 들리고 이 문장과 비슷한 레벨의 다른 문장들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이 입에 당연히 착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스피킹에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일석이조. 둘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영어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고 저도 막 제가 공부한 걸 밖에 얘기하고 싶은데 더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준비한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들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 좀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에스테 선생님 구독자 10만 명이 머지 않았으니까 보시는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저희는 알림 설정까지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